계약하는 애들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지. 유대 말고. 다행이다. 혈전 기과 상위권들이 안 먹고 와. 세제 1 무조건 주고 들어가야 돼. 혈전 기과 상위권들이 사인문하고 뭐 하나 드릴 거란 말이야. 시작할 거야. 네. 내 어디 갔지? 저도 두었어. 하고 우리 치고. 오늘 5개 할 거야. 수가 없어. 일단 칠 한번 거 마지막 거 할 거야. 나 면접 봐. 읽을 거야. 방울 찍으랬다. 시작할게요. 아, 다음 주. 이 줄상 언제라고? 저희 금요일. 이번 주.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 네. 경제 수업하지. 돈이 수업 근데 수업 쌤이 수연쌤이 수업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안 하는데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동 안 한다고 하는데. 이름 안 한다고? 어. 그럼 답해? 야, 그 틈교실에 모여서 하는 거 아니야? 공용교실 이런 거? 나 수업 보기 싫은데. 근데 수연쌤이 진짜 근데 수업 됐냐? 그 수업을 가수요. 나 아까 뵀는데 그 쌤이 나 진짜 오래 했는데. 근데 수연쌤 너무 좋아 수업을 너무 그냥 되게 사람이 진중해 보여 자, 할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의 전시는요, 다른 미술관에 의해서 임대가 되거나 다른 미술관과 공동 제작되며 전시회가 2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옮겨다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왜 이 바로 왜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자, 보통 그것들 전시들은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선별하여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역할은요, 전시 구상 홍보하고 작품 선정 또는 의뢰하고 전시 공간 내 작품 게시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함께 제공되는 모든 책이나 카탈로그 중요한 부분의 집필까지 이거 다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맞죠?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이 큐레이터의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대요. 갑자기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을까? 물론 큐레이터는 작품 전시에 기여하는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희생하면서 자주 특정한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몰아주는 거죠. 자기 개인 선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사적인 기호로만 선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는 흔히 창작자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대요. 아니, 큐레이터는 창작품을 배치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이지 자기가 창작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창작자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데요. 아무리 적절하고 흥미롭다고는 하더라도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의 전시를 연다는 의견이 있을까? 그렇구나. 큐레이터가 자기네 박물관, 미술관에 특정한 거를 좋은 걸 잘 전시를 하면 매스컴을 타서 덩달아 본인도 출세를 하게 되나 봐요. 실제로 모든 전시와 전시 작품의 모음은요, 특정 기관의 강령이라고 하는 규율 같은 거죠. 우선사항 및 위임사항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와 기록 보관인의 특별한 관심사를 실제로 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얘의 관심사 반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권한에 대해서. 본인의 출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큐레이터의 영향력에 대한 글이었죠. 우리의 관심사, 사적인 영역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들은요, 하이힐드 고용된다라고 하는 건, 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곳에다가 야, 내가 여기다가 그림 넣을 테니까 내가 널 고용할게. 내 작품을 전시시켜줘. 그러니까 임대한다는 겁니다. 고용은 꼭 임대랑 같은 말이에요. 해석은 임대라고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임대가 돼요. by or co-productive예요. 그러면 두 전사의 동종 목조가 뒤에 나오죠.
바로 이거. 다른 미술관에 의해서 임대가 되거나 또는 다른 미술관과 함께 공동 제작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it's not uncommon. 흔치 않지 않다, 드물지 않다니까 흔하다는 얘기죠. 뭐가 의미상이죠? for shows, 어떤 전시들이 to be on the road for 2 years or longer, 2년 그 이상 길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유목민 같은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전시가 어떻게 한 미술관에만 몇 년 동안 합니까? 우리 다 봐도 이렇게 돼 있죠. 플랜카드 걸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당연한 얘기예요. 콘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보통요 전시회들은요 exhibitions 받는 겁니다. 전시들은 are curated니까 큐레이터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one or more people, 한 사람 이상에 의해서 큐레이팅 되는데요. 그리고 그 큐레이터들, 그들의 역할은 수익격 관계대명사죠. 그 큐레이터들의 역할은 뭘 포함하게 되냐 하면요, researching the exhibition concept, 이번에 그 전시회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개념 검색, 탐색이라든지 또는 작품 선별 또는 커미셔닝을 의뢰잖아요. 어떤 작품을 의뢰하고 선별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planning how the work will be, 어떤 식으로 그 작품이 will be hung, 전시될지 매달리는 거니까 what in exhibition space, 그 전시회 공간 안에 어떤 식으로 전시할지에 대한 배치죠, arrangement 이런 거라든지, 마지막으로 and writing on significant part of the accompanying book or catalog. 전시회 가면 거기 딸려 나오는 동반되는 이런 소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책자의 중요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큐레이터가 하는 거란 말이야. 어컴퍼니는 얘기라 이게 그 자타동사가 다 있어서요. 얘는 동반하는 책, 동반되는 책,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동반은 함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함께 있다는 건 주체와 객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동반하나, 네가 나를 동반하나 함께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컴퍼니는 항상 ing나 ed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동시에 다 쓰일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 능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죠. The power of curator. 자, 이렇게 큐레이터의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operating regionally,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막강한 큐레이터의 힘은요, has been questioned. 이게 마냥 달갑게 여겨지는 거 아니죠.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삽입. 자, 이게 왜 문장 삽입이 가능하냐면, 자, 딱 보이는 거, 우리 맨날 말하는 선생님. 오쿨스가 언제 등장한다고요? 주제 말하고, 물론 그렇지라고 하고, 역적으로 뒤집어서 다시 주제 말하고, 그렇죠? 자, 물론 하고 나오면 여기 뭐 나와야 돼요? 큐레이터 의문 말고 큐레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어떻게 나오나 볼래? 물론 큐레이터가요, take initiative, 주도권을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도권을 잡다 또는 솔선수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었냐면요, which contribute to the exposure of the work. 그래요, 이게 순기능이죠. 일단 어떤 예술 작품이 있어, 그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 노출되는데 매우 기여하는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맞죠. 그건 좋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 주도권을 잡다라는 것은 아까 막강한 권력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만성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작품의 공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역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잡자, 주권을 잡자, 청유형. 자, 하지만 큐레이터들은요, may also regularly favor,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호한다니까요. 선호한다는 건 이제 치우친다는 얘기죠. 특정한 예술가 또는 특정한 유형의 작품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At the expense of others예요. At the expense of 하면 뭐뭐를 희생해서죠. 그래서 다른 예술가나 다른 예술 작품들을 희생해 가면서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기서 권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게다가가 나오니까 계속 이제 마이너스 얘기가 갈 거예요. 게다가 가지고 has been suggested that 이하라고 시사되어 왔다. 제안되어 왔다. 여긴 제안이 아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 자체를 시사해 온 거네요. 이거 제주 윤리명중 당동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큐레이터들이 종종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거, 그런 사실이 전해져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More as 큐레이터가 아니라 발음 이거 말자 라임 아닙니까? 난 큐레이터 아니 크리에이터 이런 거죠. 크리에이터로 박상준 짱 창작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도 한의처럼 문제 같다 보이나요, 혹시? 그 정도는 아니죠. 그게 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창작자로서 역할을 더했다라고 하는군요. Putting together themed exhibition. 결합을 해요. 테마가 있는, 즉 주제가 있는 어떤 전시회들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해놓고 부사절이 먼저 나와요. 이거 하지만 아니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죠. 아무리 relevant 어떤 그 이번에 작품 전시 테마 주제와 관련이 있고 적합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나 작품을 선발했다 할지라도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한.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however부터 interesting까지는 부사절이었고요. 자, 부사절이지만 생략되어 있는 건 however 형용사 부사하고 요 뒤에 생략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 they are 이렇게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전시회들이 아무리 관련이 있고 적합하고 또 흥미로운 전시회들일지라도 어떤 전시회? 역할을 하는 전시회예요. Service much to advance themselves예요. 많은 역할을 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이요. 누구요? 뭐로서? as to showcase 미안해요. 볼게요. 예술가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큼이나 이거 SS 구문이었죠? SS 구문. 그러면 여기 다시 뜯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이냐면 지금 A, much, A, as,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B만큼이나 많이 A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죠. B만큼이나 A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원래 하는 거예요. 뭔데요?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 그게 원래 건데 그거 하는 것만큼이나 뭘 한다고요? 큐레이터 자기 자신을 어드밴스, 발전시키는 거죠.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전시회를 결합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영장은 괜찮아 보여요.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남겨보세요. 일단. 여기가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기대명사의 용법대로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니다.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거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게 맞겠네요. serve as for, serve as for. 요 사이에 for curator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미상의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제기된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딱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themselves의 주체인 큐레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them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모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암기하면 될 일이죠. 자, 실제로 자기 출세 수단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ll exhibitions and collections 모든 그런 전시회, 모음전 같은 것들이 reflect 한다니까요. 반영, 참고한다고요. The particular interest of their curators 그 전시회를 구성하는 큐레이터들의 특정한 프라이빗한 그런 관심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들의 기록 관리이거든요. 이건 같은 말이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 뭐뿐만 아니라 mission statements, 여기 아까 나왔던 강령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기관, 강령, 뭐 우선순위 이 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예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의 이 특정한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말만 중요하죠.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 미술관이 국립이 아니고 사립미술관이면 당연히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는 뭐 취향식으로 하는 거 맞죠. 그 사람만 잘 오면 장땡이지. 은 우리가 일반 적성, 또 일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일반의 얘기들아 보편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공통된 적성. 적성이 뭐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맞음, 적응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맞는 그런 일 따위가 있는지 물을 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런 게. 자, 많은 사람이 캘큘러스, 미적분을 아주 잘하지만 이충이 자기가 자기 인생이 달려있다 해도 훌륭한 에세이를 쓰거나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미적분 되게 잘하는 친구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100억 줄게. 대신에 엄청 훌륭한 에세이를 쓰거나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열심히 해봐. 못한다는 얘기죠. 못해요. 못하는 거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와 감정을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눈치가 빠르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술, 눈치가 개뿔없어요. 못 배운대요. 게다가 아무리 해도요. 이거 너무 태생적인 한계에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위험한데요? 이 아저씨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무지하대요. 멍청 모른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은 모르는데 단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만 모른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냥 네가 아는 걸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아는 걸 네가 모를 뿐이야. 저마다 알고 모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특정한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대한 적성이 개인마다 다르대요. 어떤 방식은 A가 잘 배우고 또 다른 방식은 B가 잘 배우고 또 A라는 지식은 A가 잘 배우고 B라는 지식은 또 누가 잘 배우고 이런 거죠. 사전에 전혀 몰랐던 주제에 관한 강의에 참석한 100명의 학생은요. 모두 서로 다른 배움의 양과 종류를 가지고 돌아갈 거래요. A라고 하는 강연에 갔어요. 100명이 갔는데 집에 갈 때는 다들 가져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 특정 내용과 그 특정한 교수법에 대한 적성이 바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저마다 다르게 배우고 갔다고요? 저마다의 적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잠깐 마지막 문장 전에 그럼 모두가 다 다른 적성을 다 살려주려면요 우리나라 이 사회의 교육을 어때야 돼? 다 개인 맞춤식 교육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개인 맞춤식 교육은 중간고사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운 학생이 그 강의가 다른 주제에 관한 것이었거나 또는 같은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수업이 아니라 실습 수업을 통해 또는 소집단 모든 과제 따위로 제공이 되었을 때는 아마 가장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얘 적성이 또 아닌 방식이 되는 거니까요. 도덕적 상대주의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 아 우리 아니군요. 우리 맞아요? 있지 않았나요? 맞죠 우리? 그거 메타 이거 맞네. 이건 뭐예요? 적성 상대주의. 메타 애티튜드. 아 재미없어. 심심해. 얘네 뭐하냐? 아 너무 재미없어. 네, 야구 들어와요. 좋겠다. 수원 경기니? 네. 어디라고 하는데? 네. 롯데 이겨라. 아 롯데 이기라고? 아 롯데 팬이니? 아 그렇구나. 이제 다시 말할래. KT 이겨라. 근데 오빠 친구 될것 같아요. 아, 야, 진짜 무슨 B 이 새끼는 알아, 그치? 아, B 이 새끼래. B 이 새끼, 이 새끼 알아. 쳐다보고 있다가, 휴일 다가오네. 슬슬 내고. 내 주말이 얘는 살아있는 것 이거 같아. 어요 짜증나게. 자연에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는 꼴을 못 봐요, 노는 꼴을. 아, 진짜 재미없어서 해야지. 나 한다. 상당한 문제가 arises 발생한다. when 뭐 할 때? we ask 우리가 물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요. There's any such thing. 그딴 게 있는지. 뭐 같은 일반은 보편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그런 적성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요? 많은 사람들은 알 perfect은 뭐예요? 아주 잘하는 멋진 이런 뜻이잖아. 이게 미적분이죠. 자, 어떤 사람은 미적분을 되게 잘하지만 couldn't write a good essay or paint a good picture. 그림 그리기나 장문 실력은 형편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if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if가 만약으로 해석이 돼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도 해보죠. 근데 이것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뭐뭐 하더라도. 얼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가 있어요. 자주 쓰이진 않지만 그래서 if 여기서 이걸 가져갈 거예요. Their lives 그들의 삶이 depend on it.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저 에세이나 그림이 되겠죠. 에세이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그들의 인생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은요 can walk into a room 방에 쏙 들어가요. 어떤 방 full of strangers 낯선 사람 가득 찬 방을 왜 들어간 거예요? and 그리고 immediately figure out 그리고 즉시 알아낼 수 있어요. 초능력자군요. The relationship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대요. 이 사람은 직업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셜록 홈즈. 탐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의상장 아니 타로 타로 괜찮지? 카드는 거줄 뿐. 카드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다 됐어. 무당 파이어 이런 거 없죠. 몇 자리 맞으면 되겠네요. 관계를 파악하고요. 또 감정까지도요.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감도는지도 다 사랑입니다. 둘이 사귀시는군요. 부모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they never learn this skill.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죽었다 깨나도 못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적성에 대한 저마다의 차이를 정말 쓸데없이 너저분하게 괜히 미적분 따위 꺼내고 있네요.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글이 정말 너무 재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수능 글이 훨씬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 진짜 한 문장 이해하는데 막 1시간씩 걸려야 되는데 수학은 어렵잖아. 그래서 나 지금 지금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수학이랑 그냥 이렇게 아예 바꿀지 수학 선생님을 아니면 같이 할지. 요즘 수학이 재밌을 것 같아. 아니야. 안 했지. 별로 안 했어.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그때.
학창시절 때 의무감이 있는 어떤 대상이 의무감이 벗어나면 재밌어질 수 있다고 뭐 그런 근데 내가 밥벌이니까 의무감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다음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영어는 영어 너무 되게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영어예요? 샬라샬라 프리토킹 이런 거 해야죠. 맨날 똑같은 얘기 진짜. 너무 싫어요. 너희는 마지막이지. 이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대학 가면 우리는 뒤졌다. 이제 대학 가면 뭐 해야 돼? 원래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말하게 돼야지. 수업사 이제 원으로 들을 텐데. 못 알아듣.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럼 교수님 수업하고 있는 파보고 그러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모든 사람들은 무지하대요. 근데 어디에만? Only on different topics야. 세상 만사 말고 네가 아는 거 말고 거기에만 무지하다고요. 무지의 상대성. 분명히 개인들은요 다릅니다. Very in their attitude. 지금 손이 안 나요? 이 단어가? 이게 적성이죠. 그들의 적성에 있어서 very 매우 다양해요. 뭐에 대한 for learning any specific type of knowledge or skill 그 어떤 특정한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적성이 저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과 기술입니까? 가르쳐지는 특정한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방식에 따른 적성이 다른 거고 어떤 지식을 배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Type and way가 되겠죠. 100 students,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참석한 attending a lecture on a topic they knew nothing about이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about 전치사비 명사가 빠지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개뿔 아무것도 그것에 관해서 모르는 그런 주제에 관한 강연에 참석한 100명의 학생들이요. 이것도 있네요. 사전. 그 강연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아무 지식 없이 그렇게 들었던 학생들은 will all 모두 walk away with 집으로 떠날 겁니다. 뭘 가지고 떠나요? 저마다 different amount of tons of learning. 저마다 다른 양과 다른 종류의 학습 배움을 가지고 떠날 거예요. 그리고요, aptitude 우리의 주인공 적성 for that particular content and that particular teaching method 또 똑같은 얘기. 자, 이게 이제 지식 정보의 내용이죠. 그 강연에서 들었던 특정한 내용이 뭐냐에 따라 그리고 또 그 특정한 강연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방법에 따라 그것에 대한 적성이 is one important factor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 이런 저마다 집에 가져가는 지식의 정도가 다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적성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적성 탓으로 돌려내면요 여기에 숨을 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ADHD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적성이 아니라 수업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똥꼬들 있죠. 그런 똥꼬들이 내가 과잉행동 장애인 줄 알았더니 적성이 안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끝났구나. 끝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하지만 good students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 who learn the most in this class 그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워간 학생들이 would also learn 배울까요? the most 가장 많이 어떤 조건에서 the lecture 그 강연이 만약 뭐라면 월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나 그치? 그래서 앞에도 어디 갔어? would 있죠? will 쓰면 안 되겠죠? would랑 여기 동사 여기도 뭐 have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 if들은 동사 과거형 이게 가정법 과거 과거의 3이 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 강연이 뭐라면요 오늘 different topic 만약에
다른 주제에 대한 강연이었거나 5월 또는 또 만약 가정법 the same material 그 똑같은 내용이 were presented 학생들에게 제시 전달이 된다면 여기 역시 가정법이죠. 뭘 통해 through hands-on 체험식이죠. 체험식의 경험, 직접 해보는 경험으로 했거나 5월 아니면 모든 과제라는 방식 등으로 했다면 과연 그 아이가 그때는 잘했을까요? 실제의 대답은 노노노라는 겁니다. 아마 그건 그 아이의 적성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송은 어떤 게 적성이 맞습니까? 네, 수업 내용과 방식을 말씀해 보세요. 더 간단히 좋아하는 과목과 그 과목을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수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친구들과의 토론 수업이 가장 좋아요. 아, 토론 수업입니까? 말싸움을 좋아하는 겁니까? 네. 물고 뜯고? 네. 아, 상대방이 제 의견에 수용할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럼 강제로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오, 그런 것에 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예. 오, 진짜 지는 적이 없습니까? 예. 거의 80%. 그래요. 그럼 20%에 해당하는 기억나는 친구 이름 좀 말해볼래요? 안혁준입니다. 아, 아니죠. 우대입니까? 네. 왜요? 개변 논자라서요? 아니면 논리에 집니까? 아니요. 논리적이진 않은데. 그래서 얘 화를 내요 나중에는. 아, 그럼 지는 겁니다. 감정이 섞이게 되는. 아, 빡치게 만드는군요. 원래 논리는 논리를 못 이기거든요. 논리요. 혁준이는 토론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군요. 아, 맞다. 안녕. 자, 한 분만 더. 우리 간당간당님은요? 무슨 컨텐츠를 가장 좋아합니까? 전 내용이 좀 흥미로운 내용이면 좋겠어요. 똑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좀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내용. 성교육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리를 좋아해요. 아, 지리를 좋아합니까? 네, 재밌어요. 아, 지리가 흥미롭습니까? 네. 그러니까 못 가본 곳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재밌잖아요. 문화 이런 거. 문화가 재밌습니까? 네. 아, 그럼 혹시 다문화 과정을 꾸릴 계획 있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아. 그렇다면 유럽 남자와 미국 남자 중에 선택을 한다면? 유럽? 유럽입니다. 유럽을 바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분을 이상형 월드컵으로 받겠습니다. 약간 북유럽 이런 쪽은 복지가 좋지 않을까요? 그 나라가 살 수도 있잖아요. 데마크 요구르트 냄새 나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좋습니까? 아, 요구르트를 좋아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요구르트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는군요. 그 요구르트를 어떤 방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까? 한국식 야구르트요. 아, 한국식 요구르트요? 네. 아, 꼬다리 밑에서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예요? 네. 아, 뚜껑 밑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재미가 없어졌어. 뭐를 재미가 없지? 다 했냐? 아니야. 몇 개 남았니? 3개 남았다고? 2개 남았겠지. 이제 우리 2개 했니? 네. 쌤, 왜? 26강 1번 그 위에 없어요. 왜 또 없어? 없어. 송준이가 말해. 네? 이거요? 요양문. 그럼 요약을 해봐. 제가, 요약문에 들어갈 키워드 말해봐. 제가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키워드는 3개 있었잖아. 아까 적성. 4개 내고 적성은 다르다. 내용 방식 이건데 안 나오고요. 너무 뻔했어. 그걸 묶으면 그냥 제목 주제나 나올란가 말란가. 주제나 나올란가 말란가. 빈칸이 나왔고요. 문해버에 잡힐 것도 없고 many some as you clearly 100. 네, 순서도 없고요. 문장 삽입도 없고요. 아까
이거 모두는 무지하지만 다른 주제에 관해서 이것도 의미추론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법은 어떤가요? 명설서 외벌 그리고 내려와서 토트 PP 그리고 현재 분사 목적격 관계에서 완전 불완전 수일치 문제 그리고 수동태 가정법. 어머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군요. 그래서 어법 당점. 난도는 어렵지 않으면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선생님이 번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신난다 이렇게. 그 정답은 아마 가정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이거 가져가죠. 이렇게 위험한 거. 그치? 깨끗잖아요. 이거. 진짜로. 너무 위험해. 그런 게 맞으니까. 계속 소리가 아니, 안 학교 사진. 다이어비티 베인 거예요. 방역경제적이. 너무 맛있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개 더 하고 쉬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청소년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다 사춘기가 지나갔나요? 정후석 사춘기. 네. 나 아직 사춘기라서 저는 또 주변인 것 같아요. 질풍노도합니다. 아주 감정 조절을 못해버리겠어요. 난가? 우리 간당간당님 감정 조절 안 되니까 혹시? 네? 감정 조절 안 돼요? 진짜. 난가라고 하길래 뭐. 네? 난가라고 하길래. 제가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네가 난가라고 내가 했어? 했어요. 성대모사 했어. 쟤랑 목소리 똑같아서 보고. 네? 저랑 제이랑 목소리 자, 비슷해요. 둘이 동시에 보세요. 난가. 난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난가? 와, 똑같네 이건. 네? 누가 그랬어? 몰라 누군가 둘이 비슷했는데? 그래? 둘이 비슷해. 닮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싫다. 말투도 비슷해요. 말투도 비슷해요. 약간 모자란 약간은 아니고 약간 귀여워요. 또 뭔지 알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간당간당. 맛있다면 먹거든. 접어들면서 추상적인 사고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해요.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훨씬 더 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2차 성징이라고 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정신과 신체 동시 맞죠. 여기 사고 정신적 측면, 여기는 신체적 측면이었으니까 이 모두가 고루 발달하면서 성인기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정체성 중요하죠. 이걸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틀림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크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유아기 때부터 자의식을 쭉 발달시켜 왔죠. 우리가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기는 지금 당장 시급한 질문이 있어.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이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시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러한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이라는 키워드는요.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인 거예요. 역할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서의 모형선요? 사회문화 개념. 사회문화가 나와서 피아셀 인지 발달이 돼가지고. 인간 발달에서. 자, 이 둘이 싸운다고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 위주인 거죠. 내 욕구와 내 능력과 내 신념과 내 이기력이 일관성 있는 자아상으로 조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특히 일, 가치, 이념, 사랑과 관념에 대한 헌신에 관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하거든요. 청소년이 이러한 모든 측면과 선택을 통합하지 못하거나 저 선택할 수 없다고 느껴버리면 그때 이제 역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역할 혼란 플러스 정체성 혼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정체성 혼란은 아닙니다. 정체성은 내가 간직하는데 정체성이 혼란되면 뭐예요? 예수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성소자 느낌이죠. 나는 정체성이 혼란 느끼니까 더하면서 학생들이 moving to adolescence, puberty 둘 다 청소년기 사춘기예요. 학생들이 성장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they are developing 뭐를 발달시킵니까? capabilities 능력이요. 뭐에 대한 abstract thinking 추상적 사고와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발달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게 신체적인 변화잖아요. 그런 신체적 변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As the students approach puberty.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근하면서 approach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에 접근하기 때문에 뭐뭐에 해당하는 to를 또 써버리면 에에가 돼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So 따라서 with 뭐와 함께 developing mind and bodies 이렇게 발달하는 신체와 정신과 더불어서 young adolescents 청소년들은요 must confront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지롱 the central issue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인데 constructing an identity 정체성을 확립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뭔데? It will provide 제공하게 될 건데 뭐를요? A firm basis for adulthood 성인기를 위해서 나를 지탱한 아주 확고한 기반이 되어주는 정체성이라는 걸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나는 정체성과나 역할 갈등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난 딱 완성되었다. 안 됐으면 성준이 안 됐나요? 저요? 정신 상태가 옳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요? 그 10월 때문 아닙니까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때문에 못해요. 저 때문에요? 아니. 아니다. 그렇죠. 박상준 이퀄 영어는 아니니까요. 그죠? 맞아. 저도 영어 너무 싫어요. 아까 제 얘기 들었죠? 맞아. 나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식물 키울 때 영어로 된 건 안 키우겠어요? 할미꽃 이런 것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안 해도 돼. 어디야? 써보여. 나 내일. They have been developing 현재 완료 진행형. 청소년들은요 발달시켜오고 있어요. Sense of self, 자아에 대한 의식을요. 자, 이 신스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 와야겠죠 여기. 그냥 they are developing 하면 안 됩니다. 유아기 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줄곳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쓰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건요, marks the first time이야. 최초를 찍는데, 즉 이게 최초의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최초의 시기인데요? A conscious efforts. 뭐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is made. 이루어지는 시기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주어 나오고 수동태 동사니까 완전한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이 뜻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인 거죠. 관계부사 중에 선행사가 이렇게 time이나 place인 경우는 when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집니까? To answer, 대답하기 위해서 뭘? Now ask a question. 지금 당장 나를 압박하는 그런 당면한 문제. 그게 뭔데? 나 누구야? 요. 갈등, defining this stage, 이러한 사춘기의 이 단계를 정의하는 그 갈등은 바로 무엇이다? 정체성 versus 대 vs라고 하죠? 역할 갈등이다. 정체성인데 역할불란 역할 갈등이 바로 이 시기에 충돌 요소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refer to 뭐를 가리키다,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요? 뭐가 조직되어 있길래? 어떤 개인의 욕망, 드라이브, 욕망, 능력, 믿음, 그리고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조직된다. 뭘로?
into consistent image of self. 일관된 자아의식, 자아상으로서 조직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다 일관성 있게 엮여야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요? 정체성은 포함한다. 안 돼. 정체성 포함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체성 포함하지 말자. 이거 여기서 이승. 이것들을 일관성 있는 자로 조직해내는 것. 이걸 더 가리키겠다. 그러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deliberate 하면 신중한, 의도적이라는 뜻도 있고 신중한이라는 뜻도 있지요. 아주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하는데요. 특히나 뭐에 대해서 나의 일, 나의 가치, ideology, 나의 이념, 그리고 나의 헌신, 뭐에 대한 주변 사람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그런 것들 모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 구축될 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약에 청소년이 fail to integrate, 아까 이 많은 것들을 다 일관된 하나로 조직한다는 건 결국 통합이랑 같은 말 맞잖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통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측면들을요, 이 모든 선택들을요, or 또 뭐 한다면 if they 청소년들이 feel unable,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to choose로 도저히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자, 그렇게 통합하지 못하거나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바로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온다 라고 했습니다. 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응? 질문. 잠깐만. 약간 보니 굳이. 자, 27가 1번 하도록 하겠어요. 누가 낙서를 해놨어. 야, 쉬는 시간에 낙서하지 말래. 쪽이다. 이게 읽었어. 공간적 시간과 사물이 발생하고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갖는 3차원 영역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나?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가정은 재검토돼야 되니까 3차원 공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는 것도 있다. 정말 다르다는 얘기네요. 이 아저씨가요, 공간을 추정하고 설명하는 책임은 실제로 문화마다 꽤 다를 수 있고요. 언어적인 차이는 뚜렷이 다른 인지적 성향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오, 말이 어렵다. 그치? 공간을 설명하는 언어적인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인지적 성향이래요. 인지적 성향이 뭡니까? 우리가 공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언어를 왜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죠. 근데 공간에 대해서 인지,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니까 나오는 언어도 다르겠죠. 어떤 문화권은 없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어떤 문화권은 그 말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신난다. 언어는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 각기 다르대요. 공간이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언어의 사용이 문화마다 다르고요. 어떤 경우엔 공간 개념과 관련되는 인지 범주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많은 언어의 사용자들은 전, 후, 좌우, 앞뒤, 왼쪽, 오른쪽에 신체 좌표 맞죠?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전, 후, 좌우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공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있거든요. 그 실제로 여기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왜 필요해요, 근데? 그럼 왼쪽, 오른쪽 왜 필요합니까? 밥 먹을 때? 운전을. 운전할 때? 그렇네요. 운전할 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말을 해야 되니까. 자, 예시가 나오네요. 신난다. 한 가지 예로 멕시코의 족을 들 수 있는데 부족이네요. 부족. 그들의 언어는요, 어떤 상대적
준거가 판단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거 집단이죠. 틀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에 해당하는 공간 판단 근거를 위한 용어가 없대요. 우와, 앞뒤에 이게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용어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손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름이 따로 있고 이거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그것의 외부 영역으로 확장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데 그 왼 오른을 연결시켜서 이게 왼손이니까 왼쪽 어깨란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이거 재미없어. 이 부족이라 가보고 싶다. 답답해 뒤지겠지? 어떤 가정이 있는데 뭐라는 가정이냐면 개념, 공간 개념 해놓고 뭐 3차원이란 말이 있지만 이건 뭐 우리 아는 얘기니까 싹 빼고 봐도 돼요. 겁나 길어. 와, 다 빼니까 신난다. 공간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나 똑같다. 그런 목표는 진짜. 어디에나 상하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알빙 현재 진행 수동태네요. 뭐 되고 있다? 재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랑 같은 말이겠죠? Irving questioned랑 같은 말. 아까 큐레이터에서 나온 것처럼 스테픈 레빈슨 보여줬다. 체계, 공간에 대한 추정, 말카원하면 추정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단어. 공간을 추정하고 공간을 설명하는 그런 체계가 동서남북 상하좌우 can impact 사실은 말이야. be quiet, divergent가 나왔지. universal의 반대말이겠지. 그러면 유니버설의 다이버전트가 뭐가 되면 유니버설이 되냐? 컨버전트가 되면 되겠지. 수렴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보편으로 가는 건 컨버전트가 되는 거고 수렴. 얘는 발산이라서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야. 꽤 다르다. 꽤 다르다. Across cultures, 문화마다 다르다. 그리고 얘들아, 이미 동사 나왔지? 그리고 linguistic differences, 언어적인 차이들이 해놓고서는 correlate with는 뭐뭐와 서로 관련되는데 동사를 쓸 수가 없지. 왜? 접속사가 없잖아. 여기 만약에 and가 있었으면 그냥 correlate 쓰면 되겠으나 and를 지워서 이 자리는 다른 주어의 분사 구문이 오는 거지. 이런 어법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여기 and 있는지 봐야 돼. and 있으면 이거 correlate로 바꿔야 돼. 언어 차이가 관련된다. 뭐랑? with distinct cognitive tendency, 어떤 뚜렷한 인지적인 경향, 성향,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는지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언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more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요, 언어들은요 달라요. in their use, 사용에 있어서. 그런데 뭐에 대한?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언어가 저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in some instances, 어떤 경우에는요, determine, 결정하더래. 병렬구조 앞에 있는 the이라. 그래서 언어가 결정을 한다. 뭐를? The cognitive categories, 그 인지적인 범주를, 생각의 그 범위를, 왼쪽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상만 있는지 좌우만 있는지 이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범위? relating to, 관련된, 뭐랑? 공간 개념과 관련된 그런 인지적인 범주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세미콜론은 and예요. 그냥 이건 and가 된 거라서 문장 새로 시작. 그리고 또한 the speakers of a number of languages, 많은 언어들의 사용자들이요, do not use
사용 안 한다니까요. spatial terms 공간과 관련되는 용어를요. 사용 안 한다는 게 뭔 말이지? corresponding 일치하는 서로 일치하는 거 사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 divergent하다. 뭐랑 일치하지 않는데? To the bodily coordinates of the left lateral front back 했어요. 신체의 코디네이트가 아까 제가 그랬던 이거 있죠? X, Y 좌표라는 뜻이 있어요. 조정하다는 뜻도 있고 협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좌표가 딱 뭡니까? 왼, 좌우, 상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 앞, 뒤 상관없네요. 에 해당하는 신체 좌표와 일치하는 공간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자, 그 중에 다 다르지 않고 정말 다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 예시는 어디서 오냐면요. 아까 이 멕시코에 있는 이 부족에서 오는데요. Their languages, 이 부족이 쓰는 언어는요. 사용하고요. No, 사용하지 않고요. 뭐를요? Relative frame, 상대적인 틀을 사용하지 않는데 뭐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는 참조 또는 준거예요. 준거란 말을 아까 저희 적어줬지만 무언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판단의 근거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방향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의 상대적인 틀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And therefore 따라서 has no terms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지적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념을 말하는 거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없는 거죠. For spatial reference, 그런 공간에 대한 준거, 공간 판단의 근거에 대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준거 용어요? That would correspond to left, right, front, back.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좌우, 앞, 뒤와 일치하는 그런 공간 참조 기준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correspond가 관계대명사 없이 썼으니까 당연히 분사로서 존재했던 거고 밑에는 뭐 관계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된 거죠. 얼도 비록 terms exist 용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for left hand, right hand 그쵸? 방향 자체 말고 왼손이라는 이름은 아닐 거고 이거의 이름과 이거의 이름이 따로 존재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속은요 do not extend 확장하지 않아요. 어디로? to other part of the body 이거를 신체의 다른 이 방향성으로 확장시키거나 or 또는 to areas external to it 그것의 외부에 있는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지 않고 딱 이것에 대한 이름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구조이었군요. 마지막 시간이 좀 많네요. 몇몇 뛰어난 작가들은요 비평가들의 주목하려는 동기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작품 양식을 능숙하게 다룬대요. 뭔 말이야 이게? 작가는요 작품을 만들죠. 이 작품이 진공 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작품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대중이 작품을 바라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간의 징검다리가 누구예요? 바로 비평가죠. 비평가들이 칼럼 같은 거에서 어떤 작품이 뭐 뛰어나더라 논란이 되더라고 말을 해주면 대중은 그 채널을 통해서 그래 하고 접근하게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작가들은요 이 비평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 동기를 다른 쪽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렇게 작품을 좀 능숙하게 얘가 이 작품에 다른 방식으로 눈을 돌리게끔 작품을 교묘하게 만드나 봐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섹스피어 아는 사람, 니츠 아는 사람, 비트겐슈타인 또는 카프카는 다 아는 거죠? 누구? 유명 카프카?
맞아, 변신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다 명인 작가란 말이에요. 모호하고 어쩌면 심지어 모순되는 그들의 글의 본질 덕분에. 그러니까 작품이 뭐야? 되게 구조적으로 잘 맞는 게 아니라 뭔 소리야 싶은 거예요. 물음표 투성인 거죠. 아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요소를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거 덕분에 오히려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자, 이 모순과 모호 여기에 달려든 나방이 누구라고요? 비평가라는 나방이 되는 거죠. 불명확한 작가들, 작품이 그런 거죠. 작품이 불명확하고 모순적이고 모호했던 작가들은요, 최소한 실체와 깊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작품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모호하고 모순만 있어요. 이건 쓰레기 작품이죠.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지만 이거 말고 비파탕이 잘 꾸며진 걸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실체와 깊이가 있는 경우에 비평가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텍스트에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려는 동기가 어떤 거예요? 원래 보통은 비평가가 작품에 어쩔 때 주목합니까? 잘 쓰여졌을 때. 근데 지금 이건 완전 역으로 이상해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달려들게 만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잘 쓰여진 건 명확하기 때문에 막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게 여지가 별로 없겠죠. 근데 모호하니까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비평가다 내가 쓴 거 하면 이거 막 어렵지? 해석해봐. 이렇게 개별 비평가들은 그러한 작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불명확하고 모순적으로 쓴 작가들을 연구를 하고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한 가지 해석을 만들어내겠죠, 당연히. 그럼 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을 여러 비평가가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석에 대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근데 남들보다 해석이 더 그럴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작품보다 그럴듯하게 내가 해석을 하면 승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명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평가 중에 시비평가가 가장 완성도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 말하자. 셰익스피어 작가와 비평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살생이에요? 공생이죠. 그렇죠? 공생이네요. 바로 이런 비평가는요. 자기가 한 비평의 중요성을 더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 작가를 주요 문헌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평한 그 작가가 이 문학 세계에서 어중이 떠중이 별거 아닌 마이너이면 안 되죠. 적어도 내가 분석한 작가는 되게 저명하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작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특정한 목록에다 꼭 포함시키고 이번 21세기 10대 작가 중 한 명 그런 데다 당연히 올리게끔 만들겠죠. 왜? 그래야 동반 상승될 테니까. 사실 심오하고도 모호한 작가들은요. 비평가들에게 더 폭이 넓은 작품의 공동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동저자가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거 의미 조금 괜찮아요. 그렇죠? 해달라고 암묵적인 초청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는 이 자리가 빈칸 추론 자리였어요. 빈칸 추론 자리지만 의미 추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추론 문제가 나오면 마지막 문장이 의미 추론에 대한 해석이에요. 비평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나와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명성을 더욱 널리 평으로서 응답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작가로서는 작품이 더욱더 완벽하게 해석되고 또 그로 인해서 비평가는 자신의 명성을 더 드높인다는 얘기였겠지요. Some performance. 그래서 performer는 그냥 수행가가 아니라 이게 이제 명인, 뛰어난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몇 뛰어난 작가 명인들은요. 매니플레이트 한다고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the start of their product. 그들, 자, 여기서 보라색이 좀 많이 나오는데 대열이 많아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지침 잡아놨는데 여기 작가 자기라고 쓸게요. 작가의 생산물이니까 글이겠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문체라든지 스타일을 약간 조종을 해요. 왜요? 그렇게 약간 바꿔놓으면 조작을 약간 말했듯이 모호하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뭐를요? The incentives of critics. 내 작품을 바라보는 비평가들의 동기. 이유죠. 동기를 쉽게 말하면
비평가의 이유요. 뭐 하려는? 내 작품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를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이 유명한 명인 작가들을 다 언급했는데 이 사람들을 뭐로서 언급했냐면 SPB로서 어떤 인물로서 언급한 거야. 어떤 인물들이라고 언급했냐면 OA2B잖아요. 우리 OA2B 하면 그 뭐야? A를 B의 덕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art their repetition 그들의 명성의 일부를 뭐의 덕으로 돌리는 거야? 바로 더 퍼즐링 뭐야? 혼란스러운 거니까 모호하고 애매한 걸 얘기하겠죠? 여기서 다 붙는 건 이제 obscure, ambiguous, equivocal, vague, unclear 전부 불명확한, 모호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모호하고 아마도 심지어 모순적인 그런 특성 덕분인 거예요. 뭐에? Of their writings. 그들의 글에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나온 건 다 작가죠, 일단. 작가도 있고. 자, 그럼 왜 모호했는데 명성을 얻었냐? Unclear authors. 위에서 언급했던 그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글을 쓴 작가들은요. 앨리스 적어도 뭐 하기만 한다면 최소 요건 그들이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뭐를? 본질과 또는 어떤 깊이 정도 그 작품의 본질과 깊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더 많은 관심을 잃어 누구로부터 비평가로부터요. 그리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비평가들로 하여금 하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작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미끼를 던지면 개별적인 비평가들은 can establish their own reputations 자기들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게 되죠. 이건 이제 비평가죠. 비평가들은 비평가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by studying such a writer 그러한 작가 누구요? 불명확한 작가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수일치는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불명확한 작가를 연구함으로써 and 또 뭐함으로써 by promoting one interpretation of that writer's work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그 하나의 해석이 over another interpretation of that writer's work죠. 또 다른 그 작품에 대한 해석보다 더 높게 프로모트함으로써 프로모트는 뜻이 증진, 승진, 승격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다른 것보다 자기 것을 더 드높임으로써 또는 승격시킴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비평가들이 그 똑같은 비평가들이 뭐도 하게 될 거냐면 서포트하게 돼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니까요. 포함하는 걸 지지해요. 누구를 포함해요? of the writer 그 작가를요. 여기도 막 다 댐 나오면 이런 거 다 작가가 되는 거예요. 혹시 명사가 대명사로 바뀔 수도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포함을 시킨대요? in the canon에다가요. 캐논이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 문헌 목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헌 목록.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 인사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중요한 사람 목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집어넣어요?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their own criticism이에요. 그치? 쟤를 넣어야 내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들 자신의 비평이니까 이 비평가 당연히
B평과 자신의 B평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프로모트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연구했던 그 작가를 목록에다가 넣는 걸 당연히 지지하겠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실제로 deep and ambiguous writers 이렇게 깊이 있고 모호하게 글을 쓴 작가들은 제공하게 되는 거라니까. 누구에게? 비평가들에게 사용식이네요. implicit 암시적인, 함축적인, 암묵적인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초대하는 거라니까. 뭐 해달라고? 야, 너 왔을 때부터 까봐. 내 거 번역해. To serve as co-authors, 공동저자라고 했죠. 아까? 공동저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요. 뭐에 대한? broader piece of work예요. 내가 쓴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좀 더 광범위, 폭이 넓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저자의 역할을 좀 해달라는 암묵적 초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했던 지금 그 말에는 뭐냐?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평가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거죠. 응, 알았어. 작가야. 어떻게 들어가요? Examining this work. 그 작가들의 작품을 아주 면밀히, 더욱 클로즈리죠. 클로즈하면 안 돼요. 면밀하게는 뜻이니까.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비평을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spreading their fame more widely 그들의 명성을 더욱더 널리 퍼뜨림으로써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를 누구예요? 비평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주제는 공생이기 때문에 공생이란 말의 키워드가 심바이오릭이잖아요. 심이 같은 동시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 어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심바이오릭은요.